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네네. 현재 메르스와 관련한 기사만 해서도 822건이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네.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데요. 충청권에서 감염자가 또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충남 천안에서도 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의 첫 감염자이자 이 전국 16번째로 이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은 이 40대 남성이 지난 22일부터 28일 사이에 지역에 있는 병원 두 곳을 움직였었는데요. 이때 이 같은 병실을 사용한 60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60대 환자는 이 세 번째 3차 감염자이고요. 전국적으로는 30번째 확진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천안의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또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최초의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던 간호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한 명의 지금 이 환자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밤사이에 지금 다시 환자가 한 5명이 늘어서 오늘 아침까지는 35명의 지금 환자로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의 대표적인 곳이 학교여서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대전에서도 꽤 여러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많은데요. 대전 지역에서는 특히 한 개 대학이 또 조기 방학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통계가 보면은 이 밤사이에 조금씩 변하는 것이 참 그만큼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 지역이 16개 학교, 그리고 세종이 10개 학교, 충남이 31개 학교, 충북이 62개 학교에서 거의 한 118개 학교가 지금 휴업에 들어갔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700여 개 학교가 지금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학부모들이 불안하다.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학교에 격리 대상의 학생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병원에 종사하는 부모 가운데, 그러니까 의료진이겠죠. 부모나 이 부모 가운데 일부가 격리 대상인 의료진이 있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 학교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병원을 방문했다든지 또는 부모가 의료진인 학생 68명을 등교 중지 조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휴교 조치는 충남 쪽도 그 사정이 비슷하죠? 네, 충남 쪽은 특히 이 경기도와 인접한 북부권이 지금 많이 밀집돼 있는데요. 천안에 한 32개 학교, 그리고 아산에 21개 학교, 그리고 금산에는 1개 유치원이 지금 휴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생 1명이 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원생은 지금 집에 머물고는 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10개가 지금 휴업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교직원이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다 보니까는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 아예 취소를 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에는 지금 이 3일부터 체험학습이 예정됐던 7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지금 연기를 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4개 학교가 수학여행 계획을 우선 취소했습니다. 충남 도내에도 17개 학교가 예정했던 수학여행을 우선 취소, 또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이 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부터 지금 조기 방학을 들어갔는데요.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 학기 말 시험을 미처 못 치른 학생들은 리포터로 대체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도 중단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휴학을 한 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 이 간호학과가 학생이 좀 많은데요. 여기에 학생 3명이 메르스 환자하고 일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지금 자가격리 조치 중인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간호학과 사망인 학생 260명에 대해서도 지금 수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뭐 건양대학교나 대전대학교 간호학과들도 대체적으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습을 중단했고요. 대전시 의회도 여기에 동참해서 오는 15일부터 북유럽 3개국을 가려던 해외 연수 계획도 취소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전문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을 메르스 환자하고 접촉을 시켰다는 건 메르스에 대한 대처라든지 메르스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요. 메르스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자녀들이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제가 언뜻 언급을 드렸지만은 서구의 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어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제 오늘부터 휴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배경이 보면은 의료진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러는 과정에서 그 의료진은 물론이고 또는 뭐 자녀의 실명, 소속 학교까지 지금 고스란히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빠가 의사인 게 갑자기 재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전 지역 병원도 외래 환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지금 국가 이 지정 격리 병상이 마련된 한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하루 평균 외래 환자 수가 한 평소보다 한 500명 가량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뭐 진료 연기뿐만 아니라 이 건강검진 예약도 거의 좀 취소가 촉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병원 관계자들은 전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진료를 한다 하는데도 이 내원 환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주는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것으로 알려진 병원 같은 경우도 외래 환자가 지금 큰 폭으로 좀 줄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 병원 자체를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입을 닫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SNS를 통해서 다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이 참 입은 닫아도 알고는 다 있거든요.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조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기 하기보다 현실이 한 걸음 걸어가면 소문은 항상 두 걸음이라는 걸 당국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메르스 공포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대전에 세 번째 3차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학교 휴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충청권이 118개 학교, 전국적으로는 한 700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죠. 수학여행, 체험학습 연기 또는 취소가 좀 줄줄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전시 의회도 오는 15일부터 떠나기로 했던 북유럽 3개국 순방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마련된 병원의 외래 환자도 뚝 떨어졌다.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고요. 또 잘못된 소문으로 피해를 입는 이 소아과 병원도 있네요. 대전에 있는 서구에 있는 병원인데 잘못 SNS에 퍼져나가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KTX 오송역에 메르스 병원 명단을 공개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참 정부에서는 당국에서는 이 병원들 명단 공개가 더 피해가 크니까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 공기업에서 왜 이렇게 또 명단을 공개를 했는지 알고 봤더니만 본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직원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명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소식이 묶어질지 궁금합니다. 박종구 대한철강 대표가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출신의 퇴직자죠. 이수영 씨, 공보관실에 오래 근무하셨는데 자전 에세이집 그 날개 꺾인 별공세라는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별공세가 뭔가 별정직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긴 요즘 뭐 어공이라는 얘기도 있죠. 어쩌다 공무원. 소위 말하면 낙하산들인데 이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그 직에 특별한 직에만 있는 공무원인데 이분이 한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2번 면직되고 그러면서 2번 복직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식집 사장 임장영 씨,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근데 이 법원 앞에 선마을 일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선마을 일식 사장 임장영 사장이 세월호 인양장치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는 이색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구멍을 뚫어서 뭐 인양하려는가 봅니다. 근데 구멍을 뚫어서 인양하는 건 위험하다. 해서 나름대로 뭐 새로운 특허를 낸다. 내가 읽어봐도 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임장영 사장은 당시 그 세월호 사고 3일째 팽목항으로 가서 한우 국밥 800그릇을 자원봉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이 상당히 많으신 분 같습니다. 배재대 정강환 교수가요, 국제 가든 관광 네트워크 한국 지부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해서 대박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투자 대비 4,000배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쿠팡에다가 찜을 했다고 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투자다.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새정년이 꼽은 총선 3대 위협. 지금 현재 새정년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죠. 거기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정년이 꼽은 내년 총선의 3대 위협 요소. 호남신당,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진보 이념성이 약화된 점. 이 세 가지를 3대 위협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